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타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타로에 대한, 한 장 한 장의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는 타로는 왜 맞는가? 타로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점술 도구가 있는데 그것들은 또 왜 맞는가? 그리고 점은 또 어떻게 쳐야 되나? 그리고 그 해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꾸며봤고요. 타로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 구성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 드리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타로가 왜 맞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 원리는 바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관련된 얘기이고요. 또 우리 의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의식은 흔히 빙산으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은 조그만 빙산 일각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엄청난 사이즈의 그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타로는 바로 그 무의식에 들어있는 그 방대한 정보를 우리가 의도로서 뽑아내는 이러한 작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전제를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의 의도의 힘이라는 게 작용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도로서 이루어 나가고 있죠. 물론 의도치 않게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모든 의도가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로또에 꼭 내가 당첨돼야겠다 하는 의도만 갖고 있으면 로또가 당첨되나요? 아니죠. 로또 2조 얼마가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제 그분이 참 부럽죠?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제 인생은 똑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그 당첨금과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어마어마한 돈은 또 그렇게까지 또 필요하지도 않고 해서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요.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그 확률을 확 낮춰놨죠. 누군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서울대 물리학과에 꼭 가겠다. 의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경쟁이라든지 누군가와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나 우리가 타로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얻겠다 하는 의도에는 그런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뽑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수한 의도는 그 잠재의식에 있는 많은 정보를 빼내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카드를 통해 무의식에 들어가서 이걸 하나 내 답을 뽑아오겠다. 정답을 뽑아오겠다 하는 이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요. 타로가 맞는 원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무의식에 접속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타로가 맞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또 세상은 우리의 의도에 답을 한다 하는 얘기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그럼 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타로에는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게 점치는 도구가 아니었었다고 해요. 이 카드 놀이하는 카드 놀이하는 저거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서양 집시들에 의해서 어떤 점술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타로는 23장의 메이저와 그리고 16장의 코트 카드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인물 카드, 혹은 뭐 궁정 카드라고도 하는데요. 인물 카드, 킹, 퀸, 그리고 나이트, 그리고 페이지. 그래서 왕과 여왕과 기사와 그리고 맨 밑에 시종, 꼬마, 이렇게 4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트 카드라는 16장, 그리고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는 좀 세죠. 힘이 세고 오래 가고 좀 강력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요. 마이너 카드는 그에 비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좀 지역적이고 메이저에 비해서는 좀 힘이 약한 그런 카드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코트 카드라는 것은 인물 중심으로 왕이라는 특정한 지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끔 하는, 또 여왕이라는 그 아래 계급, 그 다음에 기사, 시종 이렇게 가는 그런 계급에 우리가 저것을 해서 대입을 해서 해답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바로 타로 카드이고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니버설 웨이트. 이거는 유니버설 웨이트 스미스 카드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긴 4원소 지수화풍이죠. 공기, 칼과 그리고 컵, 물과 그리고 또 뭡니까? 막대기, 불과 또 하나 뭐 남았죠? 흙은 요 펜타클이라고 하는 동글배기 안에 별 표시. 이렇게 4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난 우리 사주 얘기할 때 제가 4원소론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략 타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타로만이 우리가 전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술 도구는 카드가 됐던 뭐가 됐던 인간의 기륭화복,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고루 들어있으면은 그건 점술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은 주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이 김용옥 교수님의 도울 주역 강야라는 책을 이렇게 항상 책상 앞에 두고 수시로 보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을 보는 물론 방법이 있어요. 산대를 이렇게 나뭇가지 여러 개 수십 개를 해서 뭐 하는 복잡한 방법도 있고, 동전 3개를 6번 던져서 효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괴를 찾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냥 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데나 피라고. 그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듯 이 주역이라는 책 안에도 인간의 희로애락과 기륭화복 모든 게 들어있고, 뭐 어떤 것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책이. 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분들,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송구영 신예배 가면은 항상 말씀 뽑기 하죠. 말씀 뽑기. 성경책. 이 또한 점술의 도구가 된다는 것. 점술의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왔다는 것. 이 또한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는 없겠어요. 그렇듯 주역도 그러다면 성경책도 내가 뭔가 마음에 질문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성경책을 열어보는 것도, 여러분이 굳이 타로 78장을 배우지 않아도요, 거긴 텍스트로 할 수 있는 한국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점술 도구로서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셈이 되겠네요. 인간의 모든 인간사 전반을 담고 있으면 내가 카드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드셔서 쓰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적지 않게. 심지어 화투에다가도 내가 의미를 매기는 거예요. 인간사 모든 기륭화복에 대한, 희로애락에 대한 모든 의미를 부여해서 뽑으면은 그 역시 타로 카드와 같은 점술 도구가 된다는 것.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셨겠죠? 그 다음은 점을 치는 법. 예를 들어 이제 타로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처음에 1.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매우 구체적으로. 더 이상 구체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재미나게도 이 질문을 우리가 내담자와 함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로 마스터 뭐 자격 같지도 않은 자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남의 타로를 봐주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타로의 질문을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것.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게 그래서 뭐냐 하는 것. 간단한 질문으로 만들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완성되었으면은 과연 몇 장을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배열법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 장을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장. 주로 예스냐 노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둘 중에 하나 뿐이 답이 없을 경우
주로 많이 쓰죠. 그럴 때는 한 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두 장을 뽑는 경우, 특히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음과 양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질문이 되었건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두 가지를 뽑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 질문에 따라서 겉모습과 속, 혹은 또는 뭐 낮과 밤, 혹은 오전과 오후, 뭐 등등 우리가 양으로 나눌 수 있고 양에 해당되는 구분을 부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두 장, 투 카드를 저는 선호하고요. 간혹가다 세 장의 카드를 뽑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흔히 과거, 현재, 미래, 전체의 흐름을 보고 싶다 할 때는 뭐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뽑기도 하고, 뭐 네 장의 카드를 뽑는다. 이거는 뭐 대입하기 나름이겠죠. 기승전결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서남북이 될 수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듯 다섯 장의 카드를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엔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카드를 뽑고 배열하고 그 각 카드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크로스 켈틱 10장 뽑는 거, 그것이 유명하죠. 그것도 역시 누군가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내서 그렇게 된 거일 뿐이죠. 허나 저 같은 경우는 카드 많이 뽑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카드를 많이 뽑다 보면은 소설을 쓰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 질문도 간결하게 하고 답변도 담백하게 간결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인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뽑은 카드에 나온 것만 해석을 하고 그걸로 그쳐야지 거기에 뭐 자꾸 더해져서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문도 결과도 간결하게 담백하게 할 것, 그리고 카드 리딩은 질문에 의거해서 질문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전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뭐 어떤 소설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많은 얘기, 막 나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타로 리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자기 만족일 수는 있어도 타로 점 자체의 목적과 그 의미에 부합하는 일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타로에 대해서 대략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타로점을 한번 테스트로 한번 봐봅시다. 요거는 뮤즈라는 덱이에요. 뮤즈라는 타로 덱, 이 타로 78장 한 세트를 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고스란히 그 유니버설 웨이트의 형식, 지수 화풍과 그리고 23장의 메이저, 그리고 16장의 코트 카드,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 카드의 구성을 고스란히 채용을 하고 있지만, 다만 다르다면 이 그림이 달라요. 그림만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 외에 딴 것은 없다
그냥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 해석하듯이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제가 가장 저것을 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연애 문제예요. 연애 문제에서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떨까요? 나에 대한 속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을 가장 제가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누군가 있다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걸 한번 뽑아보죠. 자, 그 사람의 속마음. 우리는 모두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정보장을 가지고 있고 무의식은 모든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 자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각자의 무의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로를 남이 봐주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보는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결과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기를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찾겠다 라고 의도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남이 봐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보죠. 자, 지금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속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저는 2장을 뽑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2장을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뽑기만 하면 되겠죠? 자,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2장을 뽑겠습니다. 1장, 2장 뽑았어요. 짜잔, 이런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볼까요? 퀸 오브 여기서는 머테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퀸 오브 펜타클, 퀸 오브 코인에 해당되는 카드가 되겠어요. 여왕, 동전의 여왕의 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장의 카드는 2장 모두 인물 카드가 나왔네요. 이것은 역시 코인의 기사 펜타클,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나이트 오브 머티리얼스가 나왔네요. 오, 이거 참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똑같은 원소가 나왔다든지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든지 하는 것은 각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동일한 원소가 이 많은 카드 중에서 나왔겠어요? 그만큼 자, 이 퀸과 나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퀸은 제일 윗단계, 퀸은 그 아랫단계, 기사는 그 아랫단계, 맨 밑에가 시종이라고 했죠. 이번에 나온 건 퀸과 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저는 양이라고 보고 두 번째 것을 음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것을 의식으로 보고 두 번째 것을 무의식이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정했으면 그런 겁니다.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의식과 무의식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다만 이 계급에서 약간 한 단계 높고 낮을 뿐이고 여왕이라는 특성, 기사라는 특성이 있을 뿐이지 같은 인물 카드이면서 같은 이 펜타클, 코인, 물질을 상징하는 이런 카드란 말이죠. 지수화풍에서 흙에 해당됩니다. 흙이라는 것은 속도가 가장 느려요. 그리고 보수적이고요. 또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의미를 해요. 근데 퀸이다 하면 뭘까요? 물질의 여왕. 풍족한 여왕이겠죠. 여왕이라는 것은 어떤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항상 왕은 뭔가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또한 어떤 세력에 대해서 견제를 항상 방어하는 그런 위치라면 여왕은 그런 어떤 갈등이 없는 사람, 그냥 영부인 같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고, 풍요의 상징 또는 뭐 아름다움의 상징 또는 여성스러움의 상징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서 물질, 여왕이니까 물질을 얼마나 많이 누리겠습니까? 풍요로운 분이시겠죠. 그리고 기사, 펜타클, 코인의 기사. 기사라는 것은 행동대장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계급 구분에서 가장 행동적이고 빠르죠. 빠른데 뭐예요? 이 흙의 성질, 펜타클의 성질은 가장 느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마리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중에서는 가장 느리고 보수적이면서 좀 생각이 많고 그런 기사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참 난감하죠? 하여튼 두 가지 모두 어때요? 나빠 보이진 않죠? 네, 나쁘진 않아 보여요. 나쁠 게 없습니다. 우선은 딱 봐서. 카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란 희로애락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카드도 많이 있고 아주 그 궁핍한 모습을 그린 카드도 있고요. 또한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뭐 어떤 위기 상황도 아니고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도 아니고요. 평화로운 좀 느린 괜찮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을 내가 염두에 두고 뽑았는데 의식과 무의식 내가 느낌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양쪽이 대략 일치한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네요. 무엇으로? 물질로서 물질. 그러니까 이 상대는 나를 좀 물질적으로 본다. 이 얘기인즉슨 물질이라는 것 외에 다른 뭐가 있느냐를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지수화풍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수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이모션. 그리고 화, 완드가 되겠죠. 어떤 욕망, 불타는 욕구, 행동.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소드, 풍, 칼. 이거는 이지적인 어떤 판단력,
어떤 결단력, 이런 정신적인 걸 나타내는데, 그러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상황,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 어떤 뭔가를 아주 좀 빨리 뭔가를 해야 될 상황, 이런 것도 아닌 그냥 느리고 편안한 상태, 좀 느긋하게 오래가는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이것으로써 배운 걸 활용해서 카드도 한번 뽑아 봤고요. 자, 오늘 타로 카드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질문이나 그 외에도 의견이 있으시면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또 재미나고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